저는 팀 애드벤처 공인 트레이너 이서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 애드벤처는 에듀테크 전문가로서 똘똘 뭉친 집단으로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코치님을 필두로 저희가 열심히 에듀테크를 전파하고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 팀 애드벤처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윈도우 10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윈도우 7부터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요게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서 얘는 못 쓸 아이, 얘는 좀 힘든 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고, 저는 그래서 윈도우는 어쩔 수 없이 10을 깔아 설치를 해서 써야 되니까 썼을 뿐이지, 얘는 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하며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최적화 설정을 해보고 작업 환경을 바꿔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선생님들이 코로나19가 돼서 19가 터지고 나서 이것저것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손목이나 손가락을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덜 클릭하고, 덜 키보드를 치고 이러면 좀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강좌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라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오디오나 비디오를 켜고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녹화 이제 보는 강의가 쫙 끝나고 나서 제가 요 녹화를 종료를 하고 한 20분 정도 더 열어놓을 거거든요. 그때 조금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하기에는 조금 잊어버릴 수 있으셔가지고, 여기 보면 질문 클릭 요거 눌러보시면 요렇게 버튼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팀 애드벤처 공개 과자 윈도우 10 관련된 패들렛이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 버튼이 있어요. 걔를 이렇게 하면 연필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요런 게 생깁니다. 얘는 팀 애드벤처 사이트에 다시보기랑 강의록이랑 그리고 패들렛이랑 이걸 다 링크를 한꺼번에 걸어 놓을 거거든요.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쌤들이 이제 계속 뭐 다시보기를 하시면서 질문사항도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윈도우 10의 좀 좋은 기능이라든지 설정들이라든지 단축키를 한꺼번에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공유가 되고, 얘가 윈도우 10의 최저가 설정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정보 교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멀티태스킹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설정 지옥일 수도 있고 단축키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속된 말로 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토 나오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외워두시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단축키를 오늘 배운 내용에서 유용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단축키 부착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있다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요런 거거든요. 위에만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모니터 밑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윈도우 10 최적화 설정이고, 기본 설정, 단축키, 그리고 시작 고정 타일, 작업 표시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얹어가지고 사용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편해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게 설정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편하지 않은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내가 해봤는데 좀 되돌리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드리는 강의록을 보시면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반대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멀티태스킹을 가볼게요. 크롬 창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양분할해서 쓰시는 방법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요렇게 끝에 이렇게다가 요렇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 반 나눠지고 뭐 요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아실 텐데 얘를 단축키로 하면 굉장히 편리하세요. 모니터가 2개이신 분은 한쪽에서 실습을 하고 한쪽에서 요걸 보면 되는데 모니터가 하나 있으신 분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의 화면을 양분할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로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보면 밑에 보시면요, 여기 제가 키보드를 그려놨습니다. 보면은 키보드에 이렇게 내려다 봐주세요. 내려다 보시면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요런 윈도우 시작 버튼 모양의 윈도우 키가 있을 거예요. 또는 스타트라고 써져 있을 거거든요. 스타트. 그래갖고 걔를 누르신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이시면 돼요. 화살표를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이실 때는요, 창을 이렇게 전체 창으로 놔두시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놔두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 키를 왔다 갔다 누른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윈도우 키를 눌러요. 누른 채 손 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숫자 버튼 왼쪽에 있는 방향키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왼쪽으로 했어요. 왼쪽 갔죠. 그럼 다시 위로 갔어요. 또 갔죠. 오른쪽 갔죠. 아래로 갔죠. 요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인데,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할 거예요. 근데 멀티태스킹 중에서도 자동으로 화면 배율 조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가 왼쪽으로 하나를 보냈더니 오른쪽에 지금 떠있는 창 중에 오른쪽에 뭘 띄울래? 라고 얘가 물어봐요. 이게 자동 추천 기능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제가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내가 창을 하나 왼쪽으로 보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추천이 안 떠. 그럼 조금 이따 설정을 하나 더 만지면 되거든요. 걔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양분할 했어요. 가운데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게 자동적으로 비율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배율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설정을 하실 때에는 윈도우 키를 한번 눌러주겠어요? 윈도우 키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윈도우가 떠요. 그럼 굳이 클릭하지 마시고 멀티태스킹이라고 바로 치시면 됩니다. 멀티태스킹. 윈도우 상에서 선생님도 항상 검색하실 때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돋보기를 누르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쓰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는 그냥 바로 윈도우 키 밑에 있는 키보드 윈도우 키를 누르는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화면 클릭하실 필요 없이 자판 치시면 됩니다. 멀티태스킹. 이렇게 치면 멀티태스킹 설정 버튼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멀티태스킹을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맞춤을 설정을 먼저는 하셔야 돼요. 창 맞춤 먼저 하셔야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대로 선생님들의 멀티태스킹 구동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거 3개를 다 클릭을 해 놓으셔야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기능들을 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설정을 한다고 해서 얘가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얘는 한번 다시 시작을 해야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네는 3가지 다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멀티태스킹을 자유자재로 화면을 분할하시면서 작업 효율을 조금 높이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크 모드예요. 선생님, 다크 모드는요, 윈도우도 그렇지만 크롬도 웬만하면 다크 모드로 쓰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까맣게. 제가 블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얘가 밝으면 밝을수록 눈에 좋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 모드로 설정하시면 좋은데, 얘는 기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다크 모드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쏙 하고 올라오죠. 그러면 색 띄우고 설정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얘가 나옵니다. 얘를 그래서 클릭.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이 색 선택이 있어요. 근데 어둡게는 돼 있는데 요게 2가지 버전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색 선택 여기 가운데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보시면 기본 윈도우는 모두가 어떤 건지 M 모드는 어떤 건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어둡게 설정을 해주셔야 윈도우 창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들이라든지 다 어둡게 최적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새카맣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좀 안정적이고, 다른 것들 어플을 썼을 때 조금 대비돼서 훨씬 더 그게 좀 도드라져 작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윈도우, 이렇게 컴퓨터 세팅이라든지, 크롬 창이라든지는, 다크모드로 해놓고 쓰시는 것이 선생님들 눈에 가장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기호의 차이니깐요. 처음에는 이거를 까맣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어플들을 띄우는데 걔네는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 창이.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얘네 둘 다 어둡게 해줘야 그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이에요. 저는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얘네를 이렇게 왕만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만큼 조그만하게 쓰거든요. 왜냐면 밑에 이렇게 내려놓고 쓰면, 이렇게, 그래도 어차피 아이콘은 요만해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놔야 창도 좀 넓게 쓸 뿐더러, 이런 어플들도 올망졸망 이렇게 잘 모여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제가 조금 뭘 더 얹어 쓸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작게 보는 걸 좋아하지만, 지금 강의 때문에 얘를 크게 놔뒀습니다. 쌤들이 오늘 배우시는 작업 표시줄하고 제가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고정 타일만 잘 정리를 하셔도 바탕 화면에 뭔가를 놓아서 쓰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바탕 화면에 무언가 많이 깔려 있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정말 느려지고 좋지 않습니다. 작업 표시부터 볼게요. 작업 표시줄에 보면 저는 왼쪽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돋보기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 옆에 이렇게 돋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돋보기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윈도우 창들이 제가 봤던 애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이 옆에 이만한 큰 왕만한 빈칸이 떡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윈도우를 누르고 검색이 바로 된다고 했잖아요. 화면 클릭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걔 빈칸은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있을 필요가 없는 아이입니다. 자, 맨 밑에 하단 바 있죠. 맨 밑에 작업 표시줄 바에다가 오른쪽 빈칸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요렇게 뜹니다. 이런 설정이 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작업 표시줄에 빈칸에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요렇게 밑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이 바로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설정 중에서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얹어주세요. 마우스만 얹어주시면 오른쪽에 요게 뜹니다. 그래서 그냥 검색 아이콘 표시만 놔두시면 돼요. 체크. 얘는 체크 해제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검색창이 엄청 길다랗게 있었던 것이 돋보기 표시만 나와요. 네. 요것만 그대로 클릭을 하면 바로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굳이 얘를 쓰지 않더라도 윈도우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신 상태로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된다. 근데 이 검색은 윈도우 상에 있는 어플이나 파일 찾을 때 쓰는 검색이에요. 웹에서 뭔가 검색어를 입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윈도우에서 뭘 찾을 때 쓰시는 검색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자, 보시면 제가 이 밑에 하단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거 바를 없애지 않았으면요. 걔가 만약에 여기까지 차지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이 뒤로 이만큼 밀리겠죠. 그럼 빈칸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제를 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깔끔해져요. 윈도우에서도 설치된 그 앱들을 밑에 있는 요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들에 고정을 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면에 깔려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싹 끌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걔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 키를 이렇게 눌러요. 윈도우 키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 고정 타일 말고 요 왼쪽에 있는 어플 깔려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하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된다는 거. 얘를 그냥 지우실 거면 작업 표시줄에 제거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쏙 하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작업 표시줄에는 그렇게 넣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얹어 드렸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앱 고정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작업 표시줄도 설정이 있습니다. 계속 설정 지옥에 빠뜨리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더 얹어서 쓰고 싶은데, 제가 가짓수가 좀 많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것들을 얹어서 이렇게 써 놓고 싶은데 이게 자리가 부족해지면 다 넣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요거를 작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 작업 표시줄 바에 밑에 밑에 바 중에서 여백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눌러요. 그럼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작업 표시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자동 숨김을 하면, 선생님, 자동 숨김을 하면 얘가 그냥 없어졌다, 펴졌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 말고 저희는 뭐 쓸 거냐면 이거요.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느낌 오시나요? 되게 줄어들었어요. 얘가 얇아지면서 아이콘이 되게 조그만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크롬 확장 어플 크기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쏙 줄어들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제하면 엄청 왕만해졌죠. 네, 이게 되게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성격 이상인 그런가요? 성격 이상한가요? 그래서 얘를 되게 미니미하게 만들어 놓고 확장 어플처럼 써야 좀 마음에 안정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안 쓰실 때는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는 기능이 있어요.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쓸 때 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는 화면은요, 제가 메인 화면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예요. 걔를 보면 밑에 이렇게 하단에 엄청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떠 있는 게 여기 있는 크롬 웹 창하고 설정 창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화면을 공유를 바꿔 볼게요. 화면 공유를 옆에 있는 창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공유를 누르고, 자,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화면으로 지금 공유를 바꾼 거예요. 얘를 하단 밑으로 봐주세요. 똑같은 컴퓨터의 모니터인데 얘는 보시면 밑에 버튼들이 없죠. 제가 앱 고정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요거 하나만 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 크롬창을 띄워놨거든요. 얘만 지금 하나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면 그 앱들의 이름이 길다랗게 적히지 않고 앱만 이렇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가 생기면서 밑줄이 그어지면서 활성화가 됐어요. 저는 글씨가 나오면 자리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작업하다 보면 번잡스러워서 이렇게 놔두고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빈칸에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을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똑같은 창이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모니터를 2개, 3개 이상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 메인 창에만 이렇게 앱 고정을 놔두고, 이렇게 작업하는 창에는 조금 뭐가 많이 안 떴으면 좋겠고, 그 창에 떠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줌할 때 써요. 줌할 때 공유하는 화면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두 번째 화면을 공유 화면으로 지정을 해놓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지저분하게 보이면 공유할 때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거기는 싹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걔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화면 2개를 밑에 있는 작업 표시를 다르게 쓰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밑으로 내리시면 요게 있습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이거는 모니터 2개 이상 쓰신 분들한테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얘를 활성화를 우선 첫 번째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 위치인데요. 3가지 방법이 돼요. 모든 작업줄의 표시라고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창에 작업이 띄어져 있는 것이 제 거 있는 다른 모니터에도 얘가 떠 있다는 걸 다
체크를 해줘요.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굳이 이 창에 띄워져 있는 거가 아닌데 A 창에만 띄워져 있는 화면인데 A, B 모니터에 전부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혼동스럽기도 하고 지저분해져서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창이 열려있는 작업 표시줄만 체크를 합니다. 요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열려있는 곳에서만 얘가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른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요거 작업 표시줄이 항상 레이블 숨기기를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미니미하게 뜬다. 그리고 얘는 여러 디스플레이 했었을 때 그런 거고요. 기본으로 써 있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레이블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요거를 항상 레이블 숨기기로 해주셔야 이것도 해주시고 얘도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두 가지 창에서 밑에 하단 바에 이름까지 번잡스럽게 나오지 않고 아이콘 밑에 이렇게 밑줄처럼 그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혹시라도 이게 싫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안함을 해주시면 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롬 창에서 즐겨찾기 하는 거 말고요. 북마크 기능 아니고요. 요거는 밑에 하단 작업 표시 줄에 저희가 그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마크를 해놓는 웹창은 크롬 창을 한번 띄워서 그리고 나서 북마크에서 선택을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2번 클릭이거든요. 근데 전 2번 클릭도 좀 힘들더라고요.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하단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링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라고 써있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저가 요렇게 세 가지 맞춤법 번역기들 구글 번역이랑 이 세 가지 그 웹창을 즐겨찾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딱 눌러볼까요? 이렇게 바로 뜹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 북마크 기능처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링크를 걸은 거고요. 얘는 주소라는데 이 주소창을 만들어 놓으면 인터넷 주소를 바로 검색해서 띄울 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얘는 정확한 링크를 적어줘야 돼요. 뭐 네이버.com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더 귀찮더라고요. 저는 요거는 쓰지는 않지만 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요. 클릭한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구 모음이 나와요. 도구 모음 맨 위에 꼭대기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이렇게 가면 주소, 링크, 바탕화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링크만 꺼내 쓰기 때문에 얘가 체크박스가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고 얘네 둘은 아닌 거죠. 그럼 얘를 한 번씩 클릭을 한번 해서 다 꺼내 놔볼까요? 꺼내놔야 볼 수 있으니까 바탕화면까지. 자, 보이시나요? 저는 보면 이렇게 한번 더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보면 자, 링크 보이시죠? 링크 요렇게 얘네 이런 있고 링크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소 여기다 이렇게 클릭해서 주소 치면 되거든요. 이 바에 이런 것도 있고요. 바탕화면을 바로 가기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 있죠? 여기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미세한 선이 있어요. 걔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 가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바탕화면은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면 작업이 엄청 많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산발적으로 엄청 다 띄워놨어요. 근데 간혹 바탕화면에 내가 파일을 옮겨놓고 싶어. 파일이 뭐 있었지? 라고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바탕화면에 띄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이다. 첫 번째. 그리고 얘는 주소. 내가 여기다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google.com. 요렇게 하면 밑에 하단 바에다가 요렇게 주소를 넣어가지고 엔터를 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글만 한번 해볼까요? google. 네, 사이트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조금 아직 2% 부족합니다. google.com까지 해줘야 돼요. 해주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알차게 쓰고 있는 게 요 링크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한 번씩 해봤죠. 눌러봤으니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패들렛 요거를 링크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자물쇠 보이십니까? 크롬으로 하셔야 돼요. 크롬에서 자물쇠가 보이잖아요? 이 자물쇠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데다 이렇게 싹 끌어서 싹 넣어줘요. 그러면 요 링크에 이렇게 자물쇠를 눌렀던 것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죠. 팀 에듀벤처 공개 강좌 최적화 설정.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요렇게 땡겨가지고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요거를 해제를 하고, 잠시만요. 여기 있는 이 바 있죠. 이 바에다가 빈칸의 오른쪽 마우스 그 버튼을 누르고 맨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도구 모음을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주소랑 바탕화면 링크 3가지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를 좀 끌어올게요. 그래야 조금 설명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끌어오면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은 지금 현재 내가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 파일이 뭐가 있는지, 폴더가 뭐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작업창에 모니터에다가 작업을 엄청 많이 띄워 놓으셨을 때 그 아이들 사이를 다 또 창을 내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귀찮고 번거롭죠. 작업 맥이 끊기고. 그럴 때 요거를 하나 해놓으시면 작업하시다가 바탕화면에 뭐 있었지? 라고, 얘 파일 뭐 있었지? 그럴 때 요걸 하나 싹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얘가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인터넷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단, 네이버를 할 때는 네이버.com, 구글.com까지 써주셔야 검색이 된다. 근데 구글만 하면 안 되더라. 해볼게요. Google. 구글만 하면 요렇게 사이트가 안 뜨더라. 근데 google.com까지 눌러야 뜨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쓰면 좋으나 저는 잘 쓰지 않는 도구인데 쌤들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용하시다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꺼내오셔 쓰시면 됩니다. 링크는 저가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에듀벤처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주소차 왼쪽에 보시면 자물쇠 보이세요? 얘를 그대로 끌어요. 그러면 이건 북마크 크롬에 하실 때도 이렇게 끌어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끝에까지 끌어가지고 요 링크 있는 데다가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쑥 들어와집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아이콘들 보이시나요? 네네, 여기 요거 있고 여기 크롬창 있고, 세 번째는 네이버 웨일이라는 거고, 네 번째는 픽픽이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크롬창을. 그러면 이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밑에 키보드 판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2번을 누를게요. 윈도우 2 뜨죠? 이렇게. 그러면 웨일은 제가 세 번째잖아요. 윈도우 하고 3 눌러보면 여기 지금 딱 떴습니다. 윈도우 3 되셨나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앱들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클릭하기는 조금 귀찮잖아요. 근데 얘가 10번부터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자주 쓰는 거는 1번부터 9번까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를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만 숫자 키가 먹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부터 9까지 가장 많이 쓰는 것을 해야 되고요. 내가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3번이고 이렇게 셀 수 없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어플이 몇 번인지를 아는데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얘는 5번이야 이렇게 바로 캐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얹어 드리자면 요런 겁니다. 요거 1번부터 9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얘를 할 수 있는 방법 요거죠. 자, 지금 제 모니터입니다. 제 모니터 상황인데요. 제가 밑에다 포스트잇을 아주 조그만 글씨로 숫자를 적어가지고 밑에다 하나빨 붙여놨거든요. 자, 얘를 확대하면 요 모양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밑에다 붙여놨어요. 얘 1번, 2번, 3번, 4번, 5번. 네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를 숫자를 싹 적어 놓으시면, 완전하게 외워질 때까지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쓰면 되는데, 저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그래서 얘는 쓰고는 싶어요. 얘는 써야 클릭을 덜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아주 미세한 글씨로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씁니다. 9번까지 써가지고 여기 밑에 따닥따닥 붙여놔요. 저는 베젤이 굉장히 얇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 까만색 요만큼 0.5mm만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아주 조그만 거에다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놓는데, 베젤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큼직큼직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 네, 하나 얹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써놓지 않잖아요? 이걸 안 써요. 제가 제 경험에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여 쓰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노트북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투명하게 그 스카치 테이프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하단바에 쭉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네임펜으로 적으시면요, 노트북에 적으시면 노트북이 상하니까 테이프만 살짝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그 위에다 또 쓰셔도 돼요. 네, 그럼 별짓 다 하죠. 별짓 다 하는데, 저 좀 약간 귀차니즘이 심하고 제 몸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 저는 클릭이나 손가락을 조금 덜 써보자. 내 몸은 소중하니까 뭐 이런 주의라서 별짓 다 합니다. 네. 특수 문자입니다. 선생님, 이모지 많이 배우셨죠? 네, 웹에서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이모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메일에 있는 이모지는 전부 다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이모지입니다. 이 이모지 잘 써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면, 윈도우를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점 누르시면 돼요. 네, 볼까요?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침표를 딱 찍으시면 얘가 이렇게 뽕 하고 나와요. 근데 얘는 설치한 게 아니에요. 윈도우에 원래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에 있는 이모지입니다. 그래서 얘네 보면은 요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아쉽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되고, 웹 창에도 다 되고, 구글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되겠죠. 단 안 된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요, 한글은 호환이 안 되고요. 또 간혹 가다가 보시면 이 색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카톡 창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윗은 얘가 돼요. 스윗은 되고요. 그리고 구글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요런 것들은 또 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모지가 있고요. 요거 추억의 요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희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문자 세대니까? 네네. 저는 요거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화살표도 바로바로 꺼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얘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메일로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그 모든 이모티콘은 다 여기서 지금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나오고요. 이 밑에 하단바를 누르시면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 얘는 한글과 친구들은 안 됩니다. 윈도우 이렇게 누르면 이 고정 타일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윈도우 7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멘붕이었어. 이놈의 타일이 정말 왕만한 애들이 엄청 더덕더덕 지저분하게 붙어있잖아요. 도대체 얘를 나보고 어쩌라고. 얘를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진짜 지저분해 죽겠고, 얘는 이것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누르기도 싫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해놓으면 즐겨찾기처럼 진짜 알짜배기로 쓸 수 있는 게 이 고정 타일입니다. 저도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어떤 유튜버가 보여준 걸 보고 되게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대박! 이러면서.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문서 편집, 제가 영상 편집 이렇게 카테고리도 나눠놨잖아요. 얘가 그룹화도 되고요.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네, 단축키는 윈도우겠죠. 윈도우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쏙 하고 올라옵니다. 선생님, 쏙 하고 올라오는데, 저 거랑 다르면 이게 설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저랑 비슷하게 바꾸실 거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 윈도우를 누른 상태로 윈도우를 눌러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시작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 2번째 줄에 보시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네, 시작 설정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요런 버튼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요런 버튼이 나오시는데,
그럼 얘를 바꿔줘야 돼요. 보시면 그냥 딱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바뀐 모습은 뭐 이렇게 길다래졌죠. 더 많은 타일 표시로 하면 얘가 최대한 8개까지 8개까지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줄에 8개를 넣을 수 있으면. 단 작은 아이콘일 때, 작은 것들일 때 요거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6개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줄이면 이렇게 되죠. 6개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에서 M 목록 표시가 있어야겠죠. 얘를 끄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럼 좀 당황하죠. M 목록이란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애들을 한꺼번에 쫙 봐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설정을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시작 고정 타일이고 여기에 지금 시작 메뉴에서 M 목록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당황하지 않아요. 찾아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고정 타일만 해놓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둘 다 봐야 조금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이거는 컴퓨터 처음에 설치하셨을 때 계속 설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설치한 추가 앱을 이렇게 띄워놔야 내가 어제 뭐 했더라, 걔가 어딨더라 이렇게 맨 위에 상단에 고정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체크를 해놓고 하는데 이 위에가 지저분하기 싫으시면 해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도 이렇게 해줘요.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걸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때때로 뭐 시작 메뉴 제한 표시인데 요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전체 화면 사용이 있습니다. 얘는 좀 무서워집니다. 해볼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커다란 화면이 돼요. 근데 굳이 저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저는 요거는 해제를 하죠. 하여튼 요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다 이게 뭐구나, 아니면 요거 체크를 했다가 해제했다가 하시면 얘가 사라지고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 이게 뭐구나 라는 거를 아실 텐데, 저랑 똑같이 쓰실 거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된 아이들만 파랗게 만들어 두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시작의 고정 타일을 세팅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그 설정은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고정 타일에다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요,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자, 왼쪽에 있는 앱들 중에서 오른쪽 작업 표시줄에 즐겨찾기를 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에서 얘에다 대고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나서 시작 화면의 고정을 클릭한다. 클릭했죠? 자, 항상 그렇게 보였듯이 이렇게 왕만한 애가 뜹니다. 보이죠? 이 왕만한 애는 굉장히 보기 싫죠.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들어 주시려면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크기를 작게. 자, 보이시나요? 미니미하게 보이는 것들. 얘를 보면, 그리고 보시면 이 카테고리 요렇게 분류된 애들, 모아진 애들 사이사이에 요렇게 여백이 있어요. 어떤 애는 2줄에 여기 여백이 있고 여기는 3줄에 여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백 이렇게 갖다 대시면 요렇게 2줄 생기죠. 얘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룹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이렇게 되면 그룹 이렇게 아무 이름도 안 써져 있는 데고 이렇게 되면 그룹 이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타블렛 필기 어플이니까 이렇게 타블렛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룹 이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여기에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얘만 옮기고 싶어. 그러면 얘만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동시켰죠. 어플만 옮기실 거면 어플만 싹 끌어다가 걔만 원하는 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의 폴더에다 옮겨주시면 되고, 얘 위치를 좀 옮겨주실 거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렇게 2줄 있죠. 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바뀌고, 네, 그룹체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 버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저는 자주 쓰는 아이들이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둡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순위 한 아이들은 밑에 작업 표시를 하단 바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뜨문뜨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쓰는 아이들은 여기 어플 옆에 고정 타일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배치를 해놓고 써요. 요걸 해놓으면요 윈도우 10이 굉장히 약간은 애착이 갑니다. 저 그래서 이걸 바꾸는 좀 애착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보드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복사할 때 단축키 뭐 쓰세요? 복사할 때 뭐 쓰시나요? 컨트롤 C, 그쵸? 그러면, 그리고 나 붙일 땐요, 컨트롤 V. 를 쓰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오늘 작업할 때 3가지 단어를 쓸 거란 말이요. 예를 들면 뭘 쓸까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메모장을 하나 열고요. 하나 열어요. 네, 이렇게 열어볼게요. 제가 오늘 3가지 단어를 쓸 겁니다. 3가지 단어를 뭘 쓸 거냐면, adventure. 자주 쓰는 단어를 메모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윈도우니까 오늘 윈도우 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윈도우 10. 그리고 공개 강좌. 얘를 계속 반복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해서 쓸 건데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그러면 계속 복사하고 그러면 얘 쓰고 그 다음 쓸 땐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를 하나하나 컨트롤 C를 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3개 단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로 V 키를 눌러요. 윈도우 V.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사용했던 아이들 클립보드에 다 들어가 있죠. 공개 강좌, 윈도우 10, 애드벤처. 그래서 얘 띄워놓고 계속 갖다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날 작업할 애들을 컨트롤 C로 싹 해놔요. 그러고 나서 얘를 컴퓨터를 재부팅을 하지 않는 이상 얘는 클립보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으니까 얘를 싹 갖다 쓰시면 돼요. 네네네. 네. 100번 할 거 50번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클립보드가 안 뜨시는 분들은 설정이 안 되셔요. 자, 저 설정 지역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지역에 또 들어보면,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윈도우 키를 누른다. 그리고 나서 검색한다. 클립보드. 라고 검색을 한다. 그러면 클립보드 설정 뜬다.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요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클립보드 검색 기록 있죠. 얘가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방금 전처럼 클립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요거를 그림도 되거든요. 그림도 돼요. 그림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작업할 때 한글창 띄워놓고요. 윈도우 V를 눌러서 해놓고 요거 더블클릭해서 집어넣어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리고 얘는 중요한 거는 글자도 글자지만 그게 있어요. 그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그림 캡처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그림도 같이 복사를 해놓고 왔다 갔다 쓰면 됩니다. 네, 작업량 많고 매뉴얼 만들 때 씁니다. 윈도우 V 눌러가지고 갖다 쓸 때. 그리고 얘는 글자만도 좋지만 글자에다가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제가 쓰는 그림 이미지 캡처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클립보드로 들어가거든요. 걔네를 같이 사용합니다. 네. 요번에는 화면 캡처를 해볼게요. 화면 캡처할 때 뭐 쓰세요? 프린트 스크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시프트 S. 그렇지. 윈도우 시프트 S. 근데 선생님 아이 캡처 써보셨어요? 선생님들 아이 캡처 많이 쓰거든요. 아이 캡처를 왜 쓸까요? 저는 픽픽이라는 도구도 쓰고 아이 캡처도 쓰는데 이게 그냥 캡처를 하면 그 영역 지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윈도우 안에 있는 캡처를 영역 지정이 되게끔 바꿀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네, 윈도우 시프트 S는 저장까지 되는 거지만 저장까지는 되지 않고 클립보드에 넣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도구를 2개를 씁니다. 윈도우에 기본 내정되어 있는 윈도우 캡처를 쓰고요. 그리고 네, 캡처 도구 쓰고요. 윈도우 캡처 도구 쓰고 거기에다가 또 얹어가지고 뭘 쓰냐면 픽픽이라는 도구 쓰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소프트웨어 강의는 아니라서 그거는 픽픽이라는 도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버들이 엄청 영상 많이 올려놨습니다. 걔가 진짜 대박인데 하여튼 저는 그 2개를 같이 쓰거든요. 병행해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윈도우 캡처를 했을 때 프린터 스크린을 하면요 화면이 전체가 이렇게 캡처가 되는 기능인데요. 저는요 설정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들하고
제가 프린터 스크린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형성이 돼요. 제 거는. 그래서 이건 전체 화면이고요. 맨 위에 얘 맨 앞에 이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누르면 아이 캡처처럼 캡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윈도우 V를 아까 눌렀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복사한 그 아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제 강의록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캡처했던 거를 붙여넣어 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거는 어쩔 때 쓰냐면 강의록 만들 때 써요. 화면 캡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를 또 잘라내고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 방금 전에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프린트 스크린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영역 지정이 됩니다. 그 영역 지정을 그렇게 싹 도려내 가지고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갖다 바로바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윈도우 V를 눌렀을 때 클립보드의 글자와 함께 이미지도 전부 다 누가 돼서 기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쓰고 이게 불편하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윈도우 캡처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또다시 윈도우를 누르시고요. 눌렀죠? 접근성이라고 칠게요. 접근성. 네, 설정 지옥과 지금 설정 지옥과 단축키 지옥에 빠지셨습니다. 윈도우를 누르고 접근성. 그럼 접근성 키보드 설정이 나오거든요. 예, 클릭할게요. 그럼 요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쭉 내리셔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추를 사용해가지고 화면 캡처 열기가 바로 돼요. 이해되셨죠? 윈도우에 대한 강의록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옴니박스를 제가 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요. 네, 이렇게 갖다 붙여.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로바로 따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얘는 어디가 있으면 되냐? 윈도우 V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가 돼서 설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윈도우 화면 캡처인데 윈도우 화면 캡처를 조금 변형시킨 겁니다. 네, 영역 지정으로. 저는 영역 지정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자르기 귀찮아서. 네, 그래서 요거는 영역 지정이 되고 보시면 네네 설정하고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위에 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단축키가 키보드에 있는 것도 있고요. 간혹 이게 요새는 단축키마다 아이콘이 좀 달라서요. 글씨가 PR이라고 적혀있을 PS라고 적혀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카메라 모형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그대로 그 화면 캡처 영역 지정해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붙이면 되고 얘는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버튼에 따라서 설정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오늘은 윈도우 강의니까 윈도우 캡처만.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보안이에요. 선생님들 컴퓨터에서 보안 프로그램 뭐 쓰세요? 뭐 있죠? 알약? 알약 있고 안랩. 알약 유료 쓰시나요? 무료 쓰실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보안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보다는 약간 광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광고 뜨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보안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안이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얘는 조금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지금 윈도우 10에 내장되어 있는 보안 기능이요.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보안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알약이나 안랩보다도 윈도우 10 정품을 쓰시면 윈도우 10 정품에 들어가 있는 이 보안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데 우선 보안에 들어가셔야겠죠. 윈도우를 다시 눌러요. 보안. 내가 얘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보안.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다가 여기 녹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안 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뜰 거예요. 빨강색으로. 그럼 켜주시면 됩니다. 얘를 켜주시면요. 얘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괜찮은지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보안이라고만 하셔도 거기에 보안에 대해서 윈도우 10의 보안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한 것들이 영상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료로, 지출을 하고, 보안에 대한 것들을 쓰시지 않으실 거면, 요거에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켜고 쓰시기 바래요. 가상 데스크톱까지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작업 보기가 있습니다. 작업 보기가 뭐냐면 이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표시 밑에 이렇게 뭔가 네모난 사각형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거가 있어요. 그걸 작업 보기 버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 작업 보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여기 밑에 있는 작업 표시 줄 있죠? 빈칸에 대고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작업 표시 단추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없애볼까요? 그럼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얘를 나타나게 하시려면 작업 표시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작업 표시 단추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근데 요거 하시면 작업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작업 표시 단추 표시 꼭 체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왼쪽에 요게 생기실 거예요. 네, 요거 생기실 건데 얘는 요거 버튼을 생성한 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단추 키도 있는데 단추 키는 윈도우 탭 키입니다. 윈도우 탭 해볼까요? 윈도우 탭. 그럼 제 화면이 바뀌었을 텐데 요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네, 이런 화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요 아이콘을 눌러도 화면이 요렇게 변형됩니다. 되셨죠? 네. 근데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윈도우 탭을 눌러요. 그러면 새 데스크톱이라는 게 하나가 뜨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창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요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얘를 아이콘을 눌러야 작업 보기를 똑같은 창이 뜨죠. 그래서 윈도우 탭에 또는 아니면 작업 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작업을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보이는 것들은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라인 보이시나요? 얘는 30일까지 저장이 됩니다. 네, 30일까지 제가 열었던 문서들을 얘가 싹 보여줘요. 네네. 제가 지금 보안 때문에 한번 싹 지워놨거든요. 그래서 제 거 잘 안 보이는데, 이 밑에 하단 부분에는 제가 지금까지 30일 동안 썼던 그런 파일들 있죠. 엑셀, 한글, 등등등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우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걔를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얘를 하나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업량이 많을 때 요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따라 작업량이 폭주해요. 막 열어서 썼어요. 근데 어디다 저장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윈도우 탭 키를 누르셔가지고 요렇게 스크롤 싹 내리시면 시간대별로 얘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게 작업 표시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근데 작업 표시인데 얘가 개인정보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편리하기는 해요. 근데 공용 PC에선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공용 PC에서 쓰면은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이 뭐가 있는지가 다 뜨고요. 제 거 개인정보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 PC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에 속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윈도우 키를 누른다. 개인정보, 띄우고,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설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들어갔죠? 자, 들어갔으면,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활동 기록. 아이콘 똑같이 생겼죠? 활동 기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장치에 내 활동 기록 저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아까처럼 보이는, 그게 저장이 쫙 되고요. 대신에 얘는 꼭 지우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가 설치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체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의 활동 기록들을 걔네가 싹 가져가요.
네, 이거는 꼭 필요가 없으니까. 걔네가 이제 뭐 제품 업데이트에 도움이 되려고 이거를 하는긴 한데, 그럼 개인정보가 걔네가 다 가죠. 그래서 요거를 활동기록 보내기는 꼭 체크 해제하고 쓰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제 거 이제 MS 걸로 이제 요게 된 것들, 연결된 것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를 이제 그만 쓰고 인수인계를 해서 이 컴퓨터를 넘길 참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30일 동안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지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 끄시고 지우기까지 하세요. 네,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정에 가셔가지고 이런 계정들도 싹 지우셔야 돼요. 남한테 넘길 거면 한번 포맷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하여튼 갑자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오늘 저는 강의를 해야 돼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을 때 이 기록들이 보이면 조금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싹 지웠거든요. 그러면 한번 싹 지워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저처럼 작업 보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기록 저장을 누르셔야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여기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작업 표시를 보았을 때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윈도우 탭 눌렀더니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새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메인으로 지금 선생님들 딱 눈앞에 보이시는 화면들 있죠. 이거는 진짜 화면이잖아요. 진짜 화면인 거고 데스크 1이 가상 데스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윈도우 탭을 눌러요. 여기서 제가 새 데스크탑을 해볼게요. 새 데스크탑을 새 데스크탑을 눌러요. 메인 하나만 있는 거 이 상태는 눌렀어요. 그럼 데스크탑 1하고 데스크탑 2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화면을 3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상 데스크탑이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2배가 된 거예요. 6개. 그리고 나서 또 잠깐만요. 제가 윈도우 탭을 다시 누를게요. 그리고 데스크탑을 하나 더 얹어요. 그러면 제가 총 데스크탑을 몇 개를 쓰냐면요. 지금 총 3개 메인 총 3개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가상 데스크탑까지 3가지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3이 곱해져서 9개가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이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제 거 메인 창에는 요게 띄웠어요. 이해되셨죠? 가상 데스크탑 2번에는 제가 뭘 띄울 거냐면요. 제가 메모장 하나 띄울게요. 방금 전에 제가 썼던 이 메모장을 띄워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도 띄울게요. 3번째 창에는 제가 뭘 띄울 거냐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요 이미지 창을 띄울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똑같은 지금 화면에 제가 3가지를 각각 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메인 창, 진짜 내 모니터. 가상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상화면에 띄워놨던 메모 보이시죠? 또 넘어갑니다. 얘는 지금 3번째 가상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가상화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면을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이건 언제 쓰냐면 저는 이것도 작업량 많을 때요. 작업장 많을 때 SNS로 계속 소통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캘린더랑 메모 앱도 붙여놓으면서 그리고 메인 작업을 해야 될 때는 그 데스크탑 1에는 제 거 그 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 데스크탑 2번째로 갔었을 때 그 창들에는 제가 그런 SNS를 다 띄워놔요. 뭐 스윗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톡도 여러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가상 데스크탑 3번째에는 뭘 할 거냐면 제가 거기다 캘린더나 메모장을 다 띄워놔요. 그리고 나서 얘를 옮기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 데스크탑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하고 윈도우 키를 눌러요. 그래서 좌우로 옮기시면 가상 데스크탑이 통째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누를게요. 누른 채로. 네, 요렇게 돼요. 지우시고 새 데스크탑이 있어요. 맨 위에 왼쪽에 새 데스크탑을 요렇게 눌러요. 그러면 2번째 데스크탑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새 데스크탑을 또 만들어요.
그럼 세 번째 데스크탑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인 창에는 지금 창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창이 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창으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창에는 메모장을 띄워요. 잠깐만요. 두 번째 창으로 갔었을 때, 세 번째 데스크탑에는 여기 보시면 단축키를 또 띄워요. 여기 그림을, 이미지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작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가 3대인데 가상 데스크탑을 만드니까 3가지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9개 모니터를 쓰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이 많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탭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있었던 원래 메인 데스크탑 1번에서 얘를 썼어요. 그럼 가상 데스크탑 두 번째로 얘를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로 옮겨주시면 이로 쏙 옮겨집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얘도 호불호가 갈리실 건데 저는 작업 많을 때 산발적을 할 때 한데 진짜 너무 어려우시죠? 이 가상 데스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요. 지금 아까 제가 1, 2, 3, 4번 썼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모니터에 보면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단축키 부착용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코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붙이셨다가 또 해지면 또 다시 뜯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하단에 이렇게 따닥따닥 저는 직접 쓰거든요.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쫙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얘가 한글에 쓰는 단축키가 있고 윈도우에 쓰는 단축키가 있고 뭐 픽픽에 쓰는 단축키가 있고 줌에 쓰는 단축키가 있고 단축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약간 색깔을 구분 지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놓고 잘 쓰는 것은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축키 부착용을 선생님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열리실 거예요. 요렇게 열리시면 네.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력 때문에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유용한 것들은 제가 다 골라가지고 썼고 조금 더 얹으면 좋겠는 것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렇게 요거 버튼 다운로드 버튼 누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시크릿 창에다가 넣으면 되면 로그인 없이 봐지는 거거든요. 네. 보여지죠? 시크릿 창에서 봤으니까 선생님들 로그인 없이 봐줄 수 있고요. 설정 잘했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게 PDF 파일이라서 그 파일 글씨체가 깨지지 않을 거예요. 표가 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밑에 이렇게 밑둥 이렇게 잘라내시고 여기 여백을 그냥 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백 있게 해야 붙여지니까 자른 건데 하여튼 요거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윈도우 10 최저가 설정은 종료하겠습니다.